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프리랜서 퇴직금 분쟁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시간급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시간과 노동을 종속해서 지시감독할 수 있고 시간 통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인지 약정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하기 전에 노동을 투입했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완성을 끝까지 못했다 한다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절한 프리랜서 예시를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택배, 배달,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서 완수를 하시고 납품을 한 대가로 돈을 지급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건을 배송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청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오늘 어디를 가서 픽업해라. 과거에 그렇게 일을 했다면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요. 요즘에 이 프리랜서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플랫폼 시스템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청약하고 계약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용 종속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거는 인적 자원을 종속시키고 그 시간을 사용했는가 라는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내용도 마찬가지 내용인데 사업장에서 정한 규정, 취업 규칙이나 업무 매뉴얼 등을 따르게 했다면 사용 종속 관계가 돼서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요. 출퇴근, 휴가, 휴무, 휴게 시간 이런 것도 관리 감독하고 지시 통제를 했다면 사용 종속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비품, 도구, 재료를 제공했다면 사용 종속 관계가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지금 배달하시고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나 기름을 받아서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생산물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면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간식 주머니를 배포를 해서 배달 기사님들 지급해주세요 라는 캠페인을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듯 대기업에서는 이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독립후생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적 자원을 종속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생소하실 건데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를 설명드릴게요. 좌측에 보시면 네이버에서 미용실을 검색하면은 이런 화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디자이너, 며칠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죠.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는 인적 자원으로 등록을 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증거. 두 번째로 위에는 디자이너, 실장, 부원장 이런 식으로 직급 직함이 존재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매장은 애석하게도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위 내용 때문에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분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동등성 있게 일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네이버 예약이나 카카오 회원나 이런 쪽의 화면을 보시면 디자이너 분들이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등록한 게 아니거든요. 사업주가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이분 정보를 받아서 올리고 관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쪽에 너무 의존을 하신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을 하고 운영하시는 게 맞지 이걸 활용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배달 음식 주문할 때 그 배송 기사님을 저희가 지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있던지 관계없이 예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활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활용하신다면 독립적으로 매장 앞으로 예약을 하게끔 하시는 게 맞지 이름을 등록해놓고 활용하시는 거는 100% 근로자로 활용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X축에 보면은 디자이너분 성함들이 있고요. Y축을 보면 이 시간 동안 활용하고 있다
해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맨 우측에 보시면 이분이 오늘은 쉬는구나. 그래서 블락 처리를 했네요. 휴일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증거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사용 종속적 관계에서 지시 감독을 했다라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쓰신다면 이렇게 등록하지 않는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스템은 사용 종속적 관계를 전제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본인이 필요해서 사용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결 방법을 설명드린다면 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도급 계약을 시술마다 건 바이 건 계약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 쓰는 게 아니라 하루 10건이 있다면 10건을 작성해서 상호 논하 가져야겠죠. 그럼 하루에 20개씩의 계약은 최소한 쓰셔야 됩니다. 기본급, 즉 시간급을 계약을 하셨다면 그것도 근로계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도급 계약마다 계약을 하시고 이 계약마다 완성했을 때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출퇴근, 휴무, 휴게 시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시감독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선 프로그램이나 네이버, 카카오 보듯이 종속적으로 등록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방법이 사실상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노무사라든지 변호사분을 찾아가서 계약서로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법조인 분들은 이 분야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님, 일반인이죠.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을 만나시고 그분들은 우리가 무적의 계약서를 배포해 드리니 이 계약서 한 장만 쓰시면 완벽하다. 이런 말에 혹해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15조를 보시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계약서를 어떻게 쓰시던 간에 불리한 거에 사실이에요. 이걸로 막아보겠다 하는 생각은 그냥 돈을 버리는 거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 20조를 보면 손해예정을 다루는 부분도 있어요. 손해예정이 어떤 의미냐면 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하는 경우에 얼마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조항을 산입하시면 산입한 내용만으로도 벌금형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맞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통해서 방어하겠다라는 생각은 바로 잊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측에 보시면 저희도 예약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큰 차이로 보시면 저희는 좌석을 두고 있고 종속하는 선생님들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예약관리 프로그램에 손님에 대한 예약 내용이 있는데 저 밑에 시술을 하시는 분에 대한 정보도 기입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위에도 담당자 이름이 없고 아래에도 담당자 이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대리운전 기사님들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건 바이 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카카오로만 로그인 하실 수가 있고 이 카카오 API가 인증자로서 계약의 시점, 어떤 로그에 대한 기록, 이 계약 주체성에 대해서 입증해주는 수단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해야지만 청약에 대해서 낙성 계약을 할 수가 있도록 구조를 짜놓고 있어요. 과정에 있어서 공개 입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 있게 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무리 청약을 하더라도 원장님께서 승인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성립되지 않아요. 상호간에 이 시술은 내가 하겠다 라는 청약과 이 시술을 당신이 하세요 라는 낙성 계약 절차를 모든 시술마다 밟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계약의 효력으로서 매번 계약서를 써야 되는 번거로움보다는 간편한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클릭 2번밖에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민법에 보면 낙성 불효식 계약의 원칙, 계약의 효력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호 간의 합의만 있다면 계약서로 성립을 해요. 그리고 어떠한 요식행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당사자 간의 내용을 상호 동의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 계약이라도 계약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증명하실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전자문서는 이 문서 형태가 전자로 되어 있다고 법적 효력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전자문서가 갖춰야 되는 내용은 항상 열람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변조되지 않고 변조가 됐다면 그 형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다면 이것을 전자문서로 인정해준다라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갖추고 있는 요식행위는 절차에 대한 요식만 갖추고 있지만 여기에 타임 스탬프 로그를 남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절차도 본인의 카카오 아이디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적법성이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생소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